저는 이게 집에서 이불 싸매고 봤는데 그냥 파반느 껴안고 싶어. 그냥 이 영화를 껴안고 헤어지기가 싫었어. 너무 좋은 표현이다. 어. 한남동 문예부 60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업텐 시작부터 업텐. 아, 이거 업텐으로 올리고 시작을 해야. 그래요? 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어 방송을. 그 상무님한테 배웠나? 사수가 박종윤이라. 네,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분은 항상 텐션이 일정하시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 0부터 100까지 있으면 계속 80은 쳐주시는. 그렇죠. 엄청- 네. 엄청나죠. 이스타님은 살짝 기복이 있으셔요. 네, 맞아요. 예, 그쵸. 근데 그렇다고 박정현 하시더라고요. 대표는 항상 이게 일정해. 텐션이. 굉장히 사회화된 트레이닝된 그 텐션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본인이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냥 하고 있어. 네. 자연스럽게 기계처럼 근데 안 따다다다다. 이상해. 네, 네. 그래서 기계처럼 막 떠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그쵸. 완전 소울리스한 상황이죠. 네. 대단한 방송인이에요. 그럼요. 네. 잘 배우고 있죠. 잘 배우고 있는 거겠죠? 네, 네네. 잘해보네요. 또 아니 댓글 칭찬이 되게 많이 달렸다. 아,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마어마하던데요? 자, 강한나, 윤하 본인의 생각은 누굴 더 많이 닮았다? 컷! 뭘 갑자기 컷이에요? 왜? 편집을 누구 본인이 마음대로? 이건 누구 마음대로? 이건 어디서 온 기법이에요? 네. 네. 아, 뭐 둘 다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나 씨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오. 감독님은요?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것도 숟가락인데 네. 한나 씨 신인 때 또 저희 회사에서 아, 또 한나 씨구나, 한나 씨. 작업을 했었죠. 아, 연락처 네. 있으신가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단아한 라인이 한나 씨랑 작가님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복 다들.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쵸. 네. 네. 왕가 사는 남자가 600만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쵸, 저희의 그쵸. 촉은 똥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심지어 감독님도 그래도 그쵸. 감독님은 네. 500만 넘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니까. 그죠. 근데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1000만 가나요? 그 지금 업계에서는 간다고 그러는데 오. 그게 이제 그 데일리 30만씩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기분이 좋은 게 코로나 이전에 그 추세가 처음으로 온 거예요. 다시금 회복된 추세로 가고 있는 왜냐면은 거군요. 파묘 범죄도시 이런 게 1000만을 쳤지만 서울에 보면 쳤지만 이렇게 그 평일 기준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가지 않았고 그냥 몰아쳤거든요. 근데 왕사남은 끝날 때가 됐는데 왜 10만 언더로 안 떨어지지? 네, 그래서 뒷심이 조금 문제긴 한데 저는 무슨 갈것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그 원래 주식도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는 주식이 꾸역꾸역 끝까지 오른다는 속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런 영화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건 1000만 이러면은 오히려 안 가는 오히려 안 경우들이 가죠. 많잖아요. 얘는 가겠어 설마? 근데 꾸역꾸역 가. 그게 너무 1000만 신기한 치곤 거예요. 너무 슴슴한데 막 이런 네, 그렇죠. 느낌인데.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런 추세면 진짜 한 800만은 그래도 가지 않을까? 오, 그건 800 그냥 네. 가죠. 800 네. 그냥 800은 가고. 넘을 것 같고 네. 당연히. 그러니까 목표 주가 수정. 예. 그쵸. 자, 오늘 저희가 뭘 가져올까 또 매번 고민을 하다가 예. 넷플릭스 영화 파반느를 파반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위 아니에요? 지금 1위입니다. 네. 일이죠. 네. 일이죠. 1위를 달리고 있고 어떻게 보셨나요, 좀? 저는 근데 이게 1위를 할 줄은 몰랐어요. 음. 근데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데 왜 얘가 1위지?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대단한 걸 봤다가 아니라 비주류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비주류에 내 확신을 못 믿는 거지. 예. 근데 얘가 1위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슈퍼 F인데 잠깐 티적인 발언하면 나오면 1위는 해요. 보통. 네. 오리지널 신작이 나오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많이 밀어주나요? 앞에다가 배치해놓고 하니까 1위는 하는데 네.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한 게 1위를 하고 있는 게 네. 약간 기분이 좋고 네. 좀 더 응원해주고 싶은 맞아요. 왕사남 1위랑은 다른 결로 되게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이게 원래 들더라고요. 소설이 원작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보통 소설이 원작이 있는 네. 거를
영화 먼저 보고 소설 다음에 보는 거 좋아해요. 저도 그걸 더 그쵸, 좋아해요. 그쵸. 네. 네. 왜냐하면 그 그래야 재미가 보통 더 재미 측면에서도 맞아요. 배가 되고 맞아요. 실망을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네네. 분명히 소설이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정말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서 중간중간 컷 편집으로 넘어갔던 그 행간에 있었던 이 작가의 생각도 너무 궁금하고 그쵸.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이런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이야기의 풀로 전개되는 거를 빼고서 그 밑에 펀더멘탈로 깔아놓는 뭐 예를 들면 데이빗 보이가 등장한다. 뭐 바람과 그쵸. 함께 사라지다가 짧게 그쵸. 등장하지만 뭐 그쵸. 사비타가 등장한다거나 그쵸.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코드들을 코드들이 심어놓는 있죠. 것들 예, 예, 이런 예. 거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민희 음악 감독도 너무 그쵸. 좋았고 그쵸. 예. 예. 저는 그래서 책을 읽었거든요. 네. 너무 책이 좋았어요. 저는 그 문체가 감각적이고 그쵸.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그 행간을 나눠 놓는 게 네. 그 만약에 뭐 입맞춤을 했다라고 음. 되어 있으면은 입맞춤 한 다음에 한 줄을 띄고 그 다음 단락에 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간을 나눠 놓은 거예요. 오호. 그래서 그게 너무 신선하다라는 아하.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아. 일단 그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를 본 다음에 책을 읽었을 때 더 디테일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고 바로 보신 거예요? 네. 되게 열심히 열심히다. 열심히 해요. 예. 400페이지면은 며칠 걸려요? 그거 꽤 걸리죠, 그래도. 네. 근데 이번엔 시간이 좀 그게 또 하루면 없었으니까. 읽지 않아요? 근데 뭐 저도 회사에 네.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오가는 길에도 읽고, 지하철에서? 네, 집에 네. 가서도 좀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만족도를 고르자면 영화, 소설 중에 곤란하네요? 우문이지만 현답을 원합니다. 진짜 영화를 우문이다. 보고 근데 이거. 개우문인데. 네. 영화를 보고 책도 함께 읽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게 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책을 토대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 있어요. 궁금했던 게 네. 그러면은 그 소설에서의 어떤 톡톡 튀는 그런 개성 있는 문체가 영화로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편집이라든지 시각적으로 혹은 연출적으로 그게 텍스트가 잘 표현이 됐나요? 근데 사실은 그 문체보다는 네. 온기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온기가. 그렇죠. 네. 네. 아하, 이게 제가 소설을 안 읽어본 입장에서는 전혀 닿을 수 없는 지점이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읽어보지 않은 독자들이 되게 많으실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음을 조금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신다면. 소설을 읽으신 다음에 영화를 보신 네. 사람들의 이제 후기를 봤을 네. 때는 그 우리가 지난 왕사남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 인물들의 결핍이 영화에서는 그게 설득이 될 만큼 표현이 다 안 됐다라는 그렇죠. 네. 그랬을 것 의견이 같아요. 많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역으로 소설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네, 알고 맞아요. 싶은 건데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직관적으로는 표현됐다. 그쵸. 그러니까 구구절절 오히려 영화가 대사 자체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다 건너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직관의 그 뷰로 보면은 오히려 이해될 만큼 충분히 이해됐고 장면 단위로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강렬해서 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됐다고 근데 정 보여지거든요. 선생님 질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네. 소설에 대한 어떤 그 원작 소설가의 느낌이 더 잘 산 거는 장강명 작가의 댓글 부대 같아요. 그거는 정말 영화를 봤는데도 장강명이 너무 느껴져. 아하. 근데 사실은 파반느는 그의 문화 코드와 온기와 노스텔지어가 왔고 네. 그런 박민규의 그런 도발적인 문체는 조금 덜 느껴. 저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장강명 작가님은 어쨌든 기자 출신이시고 맞아요. 어떤 르포형의 글을 맞아요.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싹 채워져 있잖아요. 글에. 그쵸. 맞아요.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뽑아다 쓰기가 너무 좋은 거고. 아 좋아요. 네, 직관적이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탁탁탁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체는 너무나도 그 안에 여백이 감각적이니까. 많아. 감각의 여백이 많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감각을 옮겨내려면 뭐 편집이나 연출이나 시각적인 것들로 음악으로 침투해서 풀어내는 수밖에 없으니까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4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이 영화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네.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예를 생각이. 들면은 비교를 본의 아니게 해버려서 네. 장강명 작가는 진짜 기자 출신이고 네. 리포터 기자 출신이라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영화사에서 제작사에서 시나리오를 한다면 장강명 작가 거 갖고 올 게 분명해요. 네. 근데 만약에 박민규 작가 거를 한다면 잡설이 너무 많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날리고 만약에 날리고. 제가 제작사 대표로서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한테 이거를 오더한다면 다 버리세요. 400페이지 중에 300페이지 버려야 이게 영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도 이 영화를 보면 거의 300페이지 덜어낸 느낌이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소설을 보지 않았지만 네. 영화 자체로 보면 너무 감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쵸. 첫 장면부터 딱 봤는데 네. 이거 계속 봐야 되겠는데? 그쵸. 왜냐면 그쵸. 계속 감각으로 맞아요. 팍팍팍 던지는데 뭐 스케이트보드 나오고 데이빗 보이 나오고 맞아요. 아 이거 보통 아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다 건너뛰어. 맞아. 건너뛰어서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예. 너무 그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 첫 장면에 이봉련 배우님이랑 아, 박혜준 네. 배우님 박혜준 나오는데 배우. 약간 그 마님 좋아해? 돌씨에게 뭐 계란 네. 후라이를 하나 더 주시나요? 뭐 이런 아, 느낌으로 네, 딱 그쵸, 이렇게 그쵸.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할까? 거기서 예. 아니 저는 데이빗 보이 티셔츠 합격이라고 그랬나? 합격. 예, 합격. 아 진짜 미친놈 진짜 근데 말이야. 거기서 합격하고 나서 입에다가 후 불잖아. 그러니까, 예. 이거 되게 키치하다. 이거 꼭 봐야 되겠다. 아니 저희가 이종필 감독이랑 친구예요. 아. 친구인데 그래서 데이빗 보이 저 보는데 예. 개새끼 막 이래가지고 왜요? 아니 왜? 저는 이제 왜?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 감독이 예전부터 종필이가 그래가지고 네. 그 종필이가 그 종필이야. JP요? 네, 그래서 아. 아마 이종필 감독님이 그 전국 노래자랑하고 도리와가 정도 찍은 다음에 이제 한번 봤어요. 술 먹고 너무 재밌게 이제 놀았는데 다음날 이종필 감독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어제 재밌었다. 그래서 그래 잘 들어갔어. 위닝하니? 위닝하니? 진짜 이 위닝? 예.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친구고 예.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너랑 위닝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독특하시다. 아 근데 진짜 이 영화 같아요. 그쵸. 이 영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빗 보이부터 위닝하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위닝하니. 완전 매칭이지 그러면. 그렇죠. 그날 나갔으면 더 친해졌을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여기서 막 그득그득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하시던데. 그래서 어제 네. 제 친구랑 그 얘기했어요. 야 종필이 거 봤어? 제 친구는 시사회 때도 네. 보고 왔더라. 근데 정말 부러운 거 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다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다 했는데도 왜 재밌고 왜 재밌지? 왜 지금 평이 너무 좋잖아요. 네. 좀 인스타나 페북 열면 이거 좋다고 막 사람들이 맞아요. 정말 많이 많더라고요. 네.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집에서 이불 싸매고 봤는데 그냥 파반느 껴안고 싶어. 그냥 이 영화를 껴안고 헤어지기가 싫었어. 너무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였어요. 예. 일종의 그 약간의 이제 덜 재밌게 보신 분들이 그 올리시는 게 어떤 플로팅의 아쉬움, 선형적인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결말에 대한 좀 네. 배신감. 네. 근데 됐다 그래 따뜻하잖아. 약간 이런 네. 그렇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 다정해. 그리고 네. 이게 소설이랑 결말이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거에 다릅니다. 대해서 스포 우리가 해도 되는 방송이에요?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아하. 왜냐하면 이 소설이 일단 첫 결말이 있고 네. 뒤에 약간 디렉터스 컷처럼 네. 라이터스 컷이 있어요. 아. 거기서 또 다른 그쵸, 결말이 그쵸. 나와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묘한 캐릭터가 그쵸. 주는 근데 그게-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그렇게 옵셔널하게 새로운 결말을 주는 게 그게 어떤 건가요? 그게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뭔가 작가라면 딱 확정을 해서 주고 싶을 것 같은데. 좀 명확한 것도 네, 좋아하시잖아요. 명확한 거. 예. 네. 네. 뭔가 내 작품이 또 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갈래로 해석이 네. 되는 거를 좀 네. 지향하고 싶을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예. 근데 또 그거를 좀 재밌게 보시는 재밌게. 그 잼이 어. 있죠. 네. 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네라고 또 그렇구나. 지켜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네.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내용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줄거리요? 네. 네. 줄거리 얘기 좀 해주세요.
줄거리는 이제 감독님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세 사람. 네. 제가 열심히 썼거든요. 서로에게 그저 낯선 타인이었던 외로운 이들 점차 서로의 빛이 되어주며 삶의 의미와 사랑의 본질을 알아나간다.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이 백화점 지하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네. 이제 우정과 사랑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되게 그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색채 안에서 그 지하에 있는 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있는 새 청춘이 빛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네. 약간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그런 느낌이 코드가 또 있는데 있었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예쁘고 사실은 저 이야기는 좀 올드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약간 늑대 유혹 아닌가? 뭐, 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청춘의 이야기는 늘 통한다. 그리고 늘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들의 관계는 부차적인 부산물이고 오히려 핵심은 세상의 모든 이 존재들의 우주인 부모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조금 더 그래요? 무게를 두고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첫 장면에서 함께 살까? 함께 살기가 나오잖아요. 박해준 이봉련.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엄마와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두 명의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네. 주인공의 엄마와 요한의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교차되는 지점에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맞아. 엄마를 향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성인이 돼서도 네. 커진 거예요. 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그 고하성 배우도 못생긴 역할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 이 엄마의 외모를 보면 그 일부러 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독해가 됐어요. 네, 그렇죠. 외모가 그러니까 그 연예인을 지금 지망하는 그 아버지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화려한 외모가 외모가 그러니까 아니죠. 사회적으로 예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못생긴 거죠. 근데 버림받은 엄마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빼놓고서는 이 주인공의 행동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엄마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자기한테 수치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텍스트가 뭐가 등장하냐면 엄마 죽지 마. 근데 나 때문에 살겠다는 말도 하지 마. 내가 아빠가 싸제로 고간 똥처럼 느껴져. 이건 수치심이거든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으니까 이 감정이 합쳐지면은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도 뭐가 생기냐? 구원자 컴플렉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모두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 공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걸 사랑이라고 믿게 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아니, 그래서 그 어머니 특히 이제 문상민 배우가 이봉련 배우한테 그 품는 마음과 또 구원자에 대한 구원자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또 고하성 배우를 향한 어떤 시선 그런 것들이 같이 이어지는 그렇죠. 설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트라우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고흐도 그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리던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연애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구원자 컴플렉스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이게 결국에는 불안정한 내면을 투사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이 영화의 한 가지 불만은 고하성 안무 너무 예쁘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흑칠한 느낌인데 처음에 딱 그 지하에서 등장했었을 때 그때 약간 호러였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맞아요. 근데 그래도 분장을 열심히 하셨던데 분장을 최대한 그래도 저는 그 귀여움을 숨기시려고. 그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몇 번을 엎어졌었던 프로젝트인데 그럼 저 그 소설에서 읽힌 그리고 소설 표지에 또 그녀가 되게 약간 난장이 같은 그런 되게 작은 체구에 뚱뚱하고 못생긴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누가 할까? 근데 고하성 배우랑 계속 이제 감독님이 전작도 있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여배우 입장에서 그 연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욕망도 있겠지만 또 예쁘고 싶은 여배우의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근데 선택을 생각보다 거기에 힘을 주지 않았다. 네.
그 프릭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점이 약간의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 콤플렉스를 하기에는 네. 그냥 너무 예쁜데. 하지만 네. 이게 약간 그 얼굴에 나중에 등장했었던 네. 그 맞아요. 그 얼굴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또 그런 분장을 또 하셨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걸 감독님 원래 취향이셨구나.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원래 논의가 네. 된 그 나무위키에 나왔던데 네. 조연철 배우가 원래 뭐 논의가 역할- 됐었다. 논의가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상민 배우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게 낙차를 만들어줬어. 아 맞아. 압도적으로 잘생겼으니까 네. 이 낙차가 생겨버리면서 그럼요. 말씀하신 구원자 콤플렉스에 대한 게 얼굴도 해결이 하얗고,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조연철 배우가 했다면 뭐 조연철 배우도 너무 매력적인 배우지만 여기서는 문상민 배우가 거의 킹카로 나오잖아요. 개킹카죠. 개킹카인데 네, 네. 그 막 샤넬 언니들과 여기서 오는 그 고화성 배우의 그런 뭔가 갈등이나 네.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 이게 설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마 조연철 배우가 하셨으면 조금 더 약간 찐따스러움,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제 찌질한 어떤 한 남자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거기도 생각이 약간 있죠. 구교환 배우랑 비슷한 맞아요. 거여가지고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죠. 뭘 해도 네. 그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또. 맞아요.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그 요한이 나레이션 하잖아요. 네. 모든 사랑은 오해다. 네네. 네. 내 사랑만 특별할 거라는 오해 네. 그리고 내 사랑은 영원할 거라는 오해. 이 사랑의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아. 책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너무 동감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렇다라는 갑자기 급수긍이 되면서 아 문장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냥 직관적으로 좋던데요, 오히려. 네. 막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예. 그 사랑이 그러면은 사랑은 영원하지 않은 건가요?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애도 있고 애가 있으니까 또 사라지는 거고 네. 뭐 그렇지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이 질문이 사실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플롯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1번 사랑, 2번 사랑. 어. 1번 사랑은 초기 사랑이에요. 열병 같은 거. 아. 저는 이거 정신병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쵸. 이거는 편집과 투사와 서사화의 그 총체예요. 성적 흥분이죠. 성적 흥분이죠. 네, 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도 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제 오해가 풀리죠.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원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근데 사실 2번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오해의 시선을 걷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상대를 바꾸려고 그러죠. 그쵸. 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고 찢고 볶는 이 죽을 놈의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둘 다 상호 간에 이루어지면 그건 진짜 우리가 그 수많은 고전에서 봤었던 이상적인 사랑의 결실이 되는 거죠. 그게 뭐 그렇죠. 결혼이든 뭐 그냥 관계든 뭐든 간에. 근데 저는 이 지점이 너무나도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번 사랑이 끝나서 2번 사랑처럼 이제 서로 같이 나이 들어서 네. 늙어가거나 네. 혹은 연애의 평범함이 계속이 됐었을 때 이게 두려웠던 거죠. 고하성 배우가. 도망가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그렇죠. 저는 이 왜냐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그쵸. 사랑 아니에요? 그쵸. 그래요? 네. 그렇지 열병 않아요? 같은. 네, 열병 같은데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야만 이 사랑이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살아있지.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그 순수성을. 그럼요. 근데 갖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10년, 20년 같이 보면서 있으면 그 영원 같은 거예요. 영원에 나온 그 그냥 부부 같은 사랑인 건 거죠. 그런 이번 걸 사랑. 이제 흔히 네. 우리나라에선 전우애로 산다. 그렇죠. 전우애로 뭐 이렇게 산다. 표현을 하죠. 둘 다 사랑인데 근데 이제 2번 사랑까지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통 1번에서 항상 헤어지죠. 그쵸.
끝나죠. 그 관계가.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되면 헤어지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100일 되면 헤어졌어요? 아니요. 되게 제가요? 빨리 헤어졌네요. 저는 아니고. 예. 네, 다른 사람이. 생각보다 단타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단타네. 펀트 잘 되는 다른 스타일이니까. 사람이. 예. 네. 저는 네. 변요한의 모든 것 중에 1위라고 생각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 맞아. 이거였구나 요한 씨. 네. 다른 것도 잘하는 배우지만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지 뭐 약간 변요한을 그 상징하는 아니 뭐 표현하는 뭐 약간 토마디 같다 뭐 수염이 뭐 이렇게 하고 좀 약간 마초적인 느낌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그런 본인이 여기서 너무 잘 투영이 돼요. 너무 잘 알아. 아티스트이자 배우이자 약간 누구한테는 형이자 리더이자 테토남인 게 여기 다 있어. 예. 그래서 너무 좋아. 전체 통틀어서 네. 여기 배우 중에 1번. 네. 저도 1번이었어요. 꼭 있어야 네. 하는. 네. 네. 사실은 서사를 위해서는 없어도 돼요. 그럼요, 그래요? 네. 화자잖아요. 그쵸, 화자고 네. 문상민과 고화성의 얘기인데. 네. 없어도 충분히 흘러갈 수 있죠. 네. 근데 뭐 소설 최근에 읽으셨으니까 이 역할이 엄청 커진 거죠. 그쵸. 사실은 없어도 이야기 진행에 문제가 없는데 변요한의 시각으로 봐지는 것도 있고 단순히 화자가 아니라 그도 캐릭터가 또 있으니까 전사가 엄마 얘기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캐릭터도 좋고 배우가 너무 잘했다. 네. 저는 그 여기서 이제 음악이 주는 암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 왜 세계의 주인도 음악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듣고 그거를 이제 BGM으로 쓰시는 거 보고서 되게 보통 아니시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네네. 항상 보면은 음악이 작품에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요. 이야기 속에 뭔가 갈고리를 걸고 이렇게 하시지 뭔가 자기가 나는 그냥 음악으로서만 기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안 하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보리수가 한번 나와요. 근데 그 요한 배우님이 이렇게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보리수가 딱 나오는데 그럼 이분 죽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겠구나였는데 그게 뭐 스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변주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거기에서 이 암시로 뭔가 그렇게 되겠구나 했다가 반전을 딱 때려버리는 이런 재미도 있었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파반느가 뭐예요? 파반느요. 파반느가 궁금하십니까? 예. 네. 500원. 말씀해 주십시오. 파반느가 그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음악에서 제목에서 의도를 찾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의도가 없는 음악들이 많아요. 그냥 형식 자체로만 설명되는 음악들이 꽤 많고 이게 실제로 그 죽은 악녀를 애도하거나 그런 슬픈 감정을 유발하는 아니죠. 곡은 절대로 아니고 그냥 스페인 궁정에 있었을 법한 어린 공주가 춤추는 장면을 그냥 떠올리면서 쓴 형식 위주의 곡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문헌을 제대로 된 문헌을 찾아보면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박사과정 하던 때가 떠올라가지고 논문을 이제 좀 뒤적뒤적 봤는데 그 이게 불어로 빠반느 뽀운 앵팡 디퐁 앵팡 디퐁 발음 나쁘지 않은데 앵팡 디퐁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제목이 그냥 말맛이 좋아서 붙인 제목이에요. 언어 유희처럼. 그러니까 죽은 악녀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살아있는 그 파리의 왕족 공주에게 헌정을 하기 위해 썼던 그런 곡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항상 뭔가 죽었다고 하면 사연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연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게 형식은 춤곡이죠. 춤곡이고 항상 그 음악의 결은 두 갈래가 있거든요. 가사가 있는 노래는 교회에서 출발했고 가사가 없는 기악곡, 뭐 오케스트라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궁정의 무도회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춤을 추려 그러면은 음악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을 연주를 할 때도 계속 똑같은 템포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디스코텍에서 막 춤추다가 있어서 그런 게 그 춤추다가 갑자기 블루스 타임 이거 기억나시죠? 조명 바뀌면서 막 빠르게 춤추다가 느린 음악 나오잖아요. 그게 옛날 궁정 무도회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카펠마이스터라 그래서 지휘자가 DJ인 거예요. 클럽이 DJ인 거지. 그러면서 음악의 빠르기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춤의 장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샌리로 끼워놓고 사람들이 거기 맞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약간
브리지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장르가 이제 빠반느라고 하는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예, 그게 이제 빠반느라고 하는 장르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런 약간 음악입니다. 왈츠를 주나요? 보통 그런 보통은 슬로우는? 이제 왈츠를 네. 주죠. 네. 그래서 뭐 비엔나 요한 스트라우스 같은 봄의 소리 왈츠 따라라다다다다단 따단 따단 궁짝자 하면 이렇게 왈츠를 빙글빙글 돌면서 추다가 춤도 뭐 폴카도 있고 이박자 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춤들을 추는 건데 이거 원래 이제 피아노 곡으로 만들어졌던 곡입니다. 예. 실제로 책 제목도 죽음 왕녀를 네. 위한 파반느죠. 네. 근데 사실 뭐 클래식 어렵다고 하는데 그 클래식도 듣기 좋아야 떠요. 네, 근데 이 음악이 들으면은 되게 분위기 있고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라벨이 이 음악 때문에 이제 파리 사극에서 스타가 인정을.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적으로 그 네네. 공주한테 헌정하려고 만든 그런 음악이에요. 한탕을 노리고 만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아 진짜로 그래요. 예. 그 사극에 들어가려고 만든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 너무 이렇게 막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력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또 선생님 본업 하시니까 또 반짝반짝 빛나고 좋네요. 다 졸던데? 아니요. 아마 그렇군요. 하늘에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아 그래요. 제목에 대한 아 근데 완벽한 이거 해석이었습니다. 음악 네. 조성진 씨 음악으로 꼭 들어보시면 좋아요. 네. 도이치 그래요? 그라모폰 유튜브 채널에 네네. 조성진 씨가 연주한 솔로 피아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솔로 피아노가 먼저거든요. 음. 진짜 꼭 들으십시오. 그럼 뭐 음악이 꽤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어요. 네네. 드뷔시도 나오고 슈베르트 드뷔시- 아까 보리수도 나왔고. 드뷔시 나올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연막차 쫙 나오면서 넘어질 때, 네네네. 거성배 넘어질 때 나오는 게 음. 아라베스크고 실제로 저도 그 공연 시작할 때 1번 곡으로 제일 치고 싶은 그리고 네네. 실제로도 많이 쳤던 음악이 네네. 그 아라베스크였어요. 왜 일본으로 제일 많이 치세요? 아 왜냐하면 그 관객의 감각을 열어주는데 제일 좋아요. 그 저도 그걸 연주하면 감각이 딱 깨어나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가 진짜 아라베스크 아랍 문양 같은 패턴이에요. 걔도 서사가 있다기보다 감각적으로 되게 미학적으로 뭔가 툭툭툭툭 깨워주는 그런 음악이에요. 약간 에피타이저처럼 그렇죠. 네. 약간 열어주고 샴페인과 캐비어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열어주는 음악. 되게 멋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발트토이펠의 스케이터스 왈츠 그 음악 좋았죠. 네. 예, 걔도 너무 좋았고. 이것 때문에 93.1 보신다는 분들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제 뭐 명연주 클래식 이렇게 채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명연주 명음반. 명음반. 네. 네. 정만섭 선생님. 그쵸. 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렇죠. 예,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고 네. 이분의 음성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그 신뢰감 있는 음성. 그 별로 변화가 없는 네, 그 맞아요. 평정을 유지하고 네. 있는 그 그거랑 또 이제 해질역에 네. 그 노을이 질 때 한강대교 건널 때 그 6시쯤에 그 전기현의 세상의 모든 그쵸. 음악. 너무 좋죠. 또 그분의 음성은 또 이거 사기입니다. 이게. 그 프랑스 유학파 특유의 네, 그, 맞아요. 그 배운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있죠. 맞아요. 네. 이 93.1은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들어도 좋아요. 너무 하루 종일 좋죠. 틀어놔도 좋은데 그 잠시 채널을 돌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5시. 예. 네. 네. 근데 이제 편성 때문에 네, 또 네. 음악의 다양성을 위해서. 근데 5시 저는 우리 가락. 우리 가락 네네. 듣다 보니까 좋던데요. 좋아요. 들으면은 네, 되게 네. 좋은 네. 음악들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요즘 또 국악이 대세거든요. 그럼요. 거기 네. 대세니까. 그쵸. 네. 네. 그러면 정선생님 그 지금 이 영화에서 네. 그 각 그 플로팅이 되는 과정에서 음악이 적재적소에 쓰였는데 네. 그 서사와 맞닿아 있는 느낌이 네.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변주되는 뭐 보리수의 맞아요. 변주가 사실 죽음에 대한 거를 또 네. 보리수는 그 어떻게 시나리오에서 좀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예. 어떻게 그 보셨어요? 그 예를 들면은 보리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인데 보리수가 실제로 그 겨울 나그네 속의 화자가 보리수 앞에서 네. 꿈을 많이 꿨는데 보리수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어서 와, 너 힘들지? 여기에 네. 진짜 쉼이 있어. 근데 네. 사실 이건 죽으란 얘기거든요. 여기 와서 죽어. 근데 그걸 끝내 뿌리치고 삶을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에 이 화자는 막다른 곳에서 자기를 마주해요. 네, 막다른 곳에서 리라를 연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서 아 이젠 난 끝났구나 하고 죽음을 암시하고 음악이 끝나는 거거든요. 보리수가 4번 곡인데 여기 가장 상징적인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모티브로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느 장면에서 나왔지?
그 쇼팽 녹턴 21번이 나왔잖아요. 네. 그 정만사 선생님이 유작이죠. 근데 네. 원래는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네. 유작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후에 출판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곡을 쓰다가 죽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네. 그 조금 극적으로 약간 메시지를 복선처럼. 복선처럼 깐 건데 그 왜 마지막에 파란색 목도리 짜놓고 편지를 딱 얹으면서 유작이죠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복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119가 등장한다 이런 것도 복선이에요. 그 음악이 깔리면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거죠. 음악이 되게 강렬하게 말해주고 있는 예, 쇼팽의 마지막 작품으로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예.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게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음악도 너무 잘 썼고 켄터키 호프집에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중간에 막 프리다 칼로 나오고 자기 사장님 자기 얼굴 사진 나오고 네, 그렇게 몇 해놨잖아요.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 인디아 네. 사진도 있고 그게 프리다 맨 칼로 처음에 옆에서 사장님 프리다 칼로 옆에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네. 이제 미국에서 노예들을 탈출시켰던 사람이고 그 지하철도 비밀 탈출 루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탈출을 그게 도왔던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프리다 칼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고통받고 아프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했던 사람 가운데 옆에 정본중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신나게 하셨다는 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어. 다 했구나. 아미고. 네. 아미고 맞아. 아니고 저는 이거 극장 개봉 안 한 거 말고는 다 마음에 들어요. 왜 극장 개봉을 안 하셨을까 이거를? 넷플이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오히려 저는 그래서 TV로 보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웠죠. 짜증나더라고요. 네. 크게 보고 싶긴 크게 했어요. 보고 싶은데. 네. 음악도 막 그냥 옆집 오. 생각 안 하고 그냥 맞아요. 막 이빨에 틀어놓고. 그 왜 중간에 그 바둑산 아세요? 바둑산? 그 사랑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랑은 말이야 하고 갑자기 노래방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래방 보면 가면 위에, 알려줄게. 네, 그 위에 바둑산이라고 나와요. 작곡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바둑산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서 0.5초 나고 팍 끊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나오는 음악들을 전부 다 그 이민희 감독님이 만든 음악이에요. 그 LP 샵에 가가지고 듣는 거 그 음악 제목이 뭐였죠? 어쨌든 그 음악도 90년대 음악처럼 들리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직접 작곡한 음악이에요. 90년대 예. 풍으로. 예. 아. 실제 존재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리고 약간 이 영화 자체가 좀 발품을 많이 팔은 거라는 게 느껴졌던 게 그림이 계속 나오거든요. 좋아요. 맞아요. 네. 그 네. 미술관 옆 클래식 해가지고 포스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바뀌잖아요 포스터도. 그걸 다 찾아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미정이 맨 처음에 집에 갔을 때 미정 집에 여자 나체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책상 앞에. 네. 근데 그게 뭉크의 사춘기라는 네.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가 그 소녀가 되게 시선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너무나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마주하게 되는 느낌. 그러고 그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녀가 되게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뭔가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표현을 그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라는 점에서 아 뭉크의 사춘기를 이렇게 쓴다고?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네. 이 뭉크가 실제로 이 사춘기에 엄청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양한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춘기에 어느 정도로 집착을 했냐면 화재가 나서 그림이 소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안 그려도 되고 뭐 소실됐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몇 번이고 그려냅니다. 그 정도로 집착이 좀 있어요. 진짜 이 사춘기. 집착이에요. 네. 네. 인정하는 집착인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집착이 왜 그렇게까지 나타났을까라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춘기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성숙해지는 심리를 뭉크가 그려낸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정 같은 경우에도 그 순간이 되게 앞쪽에 나오거든요. 한 20분 정도 됐을 때. 이 이후로 성숙해질 미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한 5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강의하는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 그림들이 다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봤어요. 당연히 있겠지. 의미가. 그럼요. 당연히 다 있고 그거를 오늘 한번 풀고 볼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누나들이 나옵니다. 일본어하는 누나들. 요한의 누나들. 네. 그죠. 그 되게 어색한 일본어로 나와가지고 그 요한이
한국말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이 약간 문상을 다녀온 듯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갈 때 그 또 미술관 옆 클래식 그 포스터에 귀가 잘린 방고의 자화상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고갱이랑 고흐가 엄청 친했는데 고흐 보면 또 성격이 좀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갱과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귀를 자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신적 붕괴 상태에서 그린 자화상이잖아요. 이걸 또 요한을 의미하는 거를 나타내죠. 왜냐하면 요한은 너무나도 무너져 있었고 그 소설에 보면은 요한의 엄마가 죽을 때 냉장고에 여러 야채를 사놓고 꼭 내일이 있을 것처럼 한 다음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영화상에서도 요한이 문을 열었을 때 당근이랑 뭐 양배추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해한 자신을 그린다는 게 결국에는 그 고흐가 회복을 해낼 거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결국엔 요한도 영화에서 보면은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 자살 시도를 한 다음에 그렇게 좀 변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심어놓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듣다 보니까 너무 또 꽂아놨나? 너무 좀 너무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유미 작가님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니까 조금 직접적인가? 좀 노골적인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근데 뭐 약간 이거는 그 신문 밑에 있는 숨은 낱말 찾기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너무 그런 느낌 아닌가요? 자그맣게 나오기도 했고 근데 궁금하잖아요. 많고 많은 그림 중에 왜 하필 왜 저 그림일까? 좋은 그림 너무나도 많은데 왜 저걸까? 그 다음에 나왔던 그림이 주차장 아르바이트로 다시 경록이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 다시 켄터키 호프집을 갑니다. 그때 또 뭉크의 그림이 나와요. 멜랑콜리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되게 재밌는 게 뭉크한테 야페 닐센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절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금지된 사랑을 해요. 유부녀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10살 연상인 유부녀를 좋아하는데 근데 뭉크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 게 이 뭉크가 야페 닐센이 해변에서 그 좋아하는 여성과 그 여성의 남편이 거니는 거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걸 뭉크가 봐요. 뭐 익숙해요. 익숙해요. 클래식에도 많죠. 익숙합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연인을 바라보며 느끼는 상실감, 외로움을 투영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그 미정이 도망간 후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감정을 켄터키 호프집 앞에 있는 그 그림에 그러니까 그 호프집에서 그 그림을 갖다 놓는다는 게 얼마나 팩이 있어요. 진짜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으면 진짜 하게? 이랬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 감독님도 다음 작품에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근데 얘가 했잖아 벌써. 다음 거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12월의 마지막 날 켄터키 앞에서 미정이 경록을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거기 나왔던 그림은 푸시케와 에로스라는 프랑스와 제라르의 그림인데 심지어 이거는 신고전주의 작품이라 인기가 많지는 않은 작품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상주의를 좋아하지만 신고전주의에는 크게 흥미를 다들 못 느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특이한 거예요. 맞아요. 굳이 왜 푸시키와 에로스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에로스가 큐피트잖아요. 그 에로스의 입맞춤이 인간의 영혼이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 고양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한대요. 그래서 그 푸시키와 에로스 그림을 통해서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록이 다시 미정에게 또 마음이 통하고 막 그런 미정이 또 기다리잖아요. 거기서. 기다리죠. 눈사람이 되어 올게 했는데 눈사람이 될게 했는데 거기 눈사람도 있고 녹을 정도로 그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걸 또 푸시케와 에로스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냈고 마지막 그림이 이제 오늘 파반느와 연계가 또 되어 있는 그 소설책의 원래 표지였던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시녀들은 사실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의 배치를 봤을 때 가운데 공주가 있어요. 공주가 있고 그 옆에 난쟁이로 보이는 시녀가 있고 그 뒤에 벨라스케스로 보이는 화가가 서 있고 뒤에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에 왕과 왕비가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왕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되게 복잡한 게
그렇다면 벨라스케스는 누굴 그리고 있지? 어. 왕과 왕비를 그리는 건가? 근데 왜 왕과 왕비는 화면 밖으로 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술사적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작품인데 철학자 미셸 푸코가 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재현의 재현이라고 네. 평을 하면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환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근데 이 장면이 그렇잖아요. 그 사고로 기억을 잃은 경록이 켄터키 앞에서 다시 본 포스터가 이 작품이었어요. 네. 파반느를 뜻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반전된 결말로 봤을 때는 그쵸. 우리가 뭐가 환영이고 뭐가 진실인지 결말을 헷갈리게끔 만들어 놓은 걸 암시하는 그런 포스터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사실 마지막은 그런 마지막 해석은 굉장히 클리셰네요. 그죠? 매우 그렇죠. 예, 매우 네. 클리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올드하다고 느껴지기도 그쵸. 하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나? 근데 그렇게 막 갈리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네.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리고 감각적이니까. 근데 네. 그 저희는 셋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코드가 재미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네. 봤었던 스레드 글이 뭐였냐면 이거 왜 맞아요. 극장에서 개봉 안 하는 줄 알겠네. 뭐 이렇게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안 놀 거예요.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나도 안 맞아. 안 그러니까 맞아. 그런 분들은 근데 물론 있어요. 그런 분. 왜냐하면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대사를 기대하죠. 맞아요. A를 말하면 너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러면 떡볶이 말고 어묵 먹을까? 이런 대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너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근데 말이야 저기 남산타워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뭐 예술병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거지. 최고의 대사는 그거.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이 뭔 줄 알아? 보통 많이 쳐봤자 소주 한 잔 하면 알려줄게잖아요. 노래방 가면 뭐냐고. 근데 왜 좋냐고. 심지어 한 5초 나오나? 그럼 바로 그러니까요. 탁 바로 또 끊기잖아요. 커트해. 저 그런 너무 좋아. 네. 컷. 예. 저는 노래방 씬에서 식상한 그 노래방 씬 나왔으면 또 짜증났을 텐데 그러니까. 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키치하잖아요. 그런 게 딱 잘라 버리는 게. 그러니까요. 예. 네. 아마 찍어놓고 이제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넣을 수 없겠다 이런 아이, 느낌. 그렇죠. 네. 그럴 또 수도 하셨겠지 있겠네. 당연히. 그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교롭게도 지금 이담 배우를 계속해서 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우리 왜 매주 이담 만나요? 우리 진짜 약간 이렇게 원래 그렇게 몰아쳐요 한 번에? 그리고 키가 왜 계속 커? 우리가 보는 순서에 따르면 계속 190대에서 나오던데 이번에. DH 우유를 드시나? 네. 그러니까 DHA 아니 아직 나와요? 안 먹어봤어요? DHA 우유? 네, 뭔지 모르죠. 그래요? 네. 뭔지 몰라요? 네. 그거 먹으면 키 커요. 진짜요? 네. 원래 우유는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좋아지고 키도 참치도 크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DHA 참치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온갖 공산품에 DHA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 치즈에도 들어가고. 치즈에 들어가. 맞아. 뭔가 유행 같은 거였구나.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이담 약자인지도 배우를 모르겠는데. 쫓아다니는 것처럼 네, 이담 그러니까. 배우가 계속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또 좋던데요, 저. 그쵸? 이번에? 샤넬 언니. 네, 너무 좋던데요.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마주쳐. 네. 그러니까요. 계속 립스틱 발라주고. 저는 되게 이 영화에서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이야기로 120분을 가기에는 조금 네. 좀 할 때마다 나와주셔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저는. 근데 결국 둘이 모텔을 갔어. 잔 거죠? 잤어. 자고 나서 나와서 찔찔 짰어. 그럼 어때요? 고추 떼버려야지. 뭘 때? 고추 떼버려야지. 왜 울어? 울긴 왜 울어? 네가 왜 울어? 거기서 울면 안 되지. 그렇죠. 왜 울어 진짜? 왜 울어? 울면 최악이지. 그래도 매너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울면 안 되지. 최소한의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안 보이는 데서 울어야지. 네. 안 보이는 데서 울어도 여잔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럼요. 느껴진다. 그럼요. 그 감정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닌 척 해야지. 네. 맞아. 아닌 척하고 집에서 쏟아내야지. 그러니까 이 영화 다 있고 뭐 건축학개론도 있고 이 영화 다 있어 진짜. 근데 좋아. 이 짬뽕탕 왜 맛있냐고 왜 잘 끓였냐고 진짜. 원래 막 해야 되잖아요. 예술가가 자기 검열 없이 그쵸. 딱 했었을 때의 그쵸. 그 뭔가 허들을 뛰어넘은 자유도.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GTA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쵸. 자유도 맞아. 높은 느낌. 자유도가 높죠. 왜 이게 여기서 나와?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꿀꿀이죽이 됐는데 김치와 콩나물의 조합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꿀꿀이 죽이 돼도 다 섞이면 안 돼요. 이게 텍스처가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 펀더멘탈을 읽는 텍스처 따로, 네. 이야기 따로, 그 시각적인 거 따로, 맞아요. 이런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계속 영화 드라마를 했으니까 네. 여기 그 신정근 선생님 또 왜 나와? 거기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여기 또 왜 나와? 요소에 지금 그죠? 왜 이단 몰아치지?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에 있는 배우들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오디션을 받거나 미팅을 받는데 다 된 거죠. 풀릴 네. 때였나 보다. 맞아, 그때가. 맞아. 풀릴 때구나. 뭐 사주가 풀릴 때 뭐 이런 예. 것처럼 그게 집합. 아니 전국 노래자랑 이종필 왜 잘 찍었어 이번에? 아니 저는 이거 청룡영화상뿐만 아니라 네. 출품 기준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에 우리나라 거 낼 때 이거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근데 넷플이라서 뭐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 몇 년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게 아닌가? 너무 수작입니다. 진짜 예. 그 일단 봤을 때 너무 감각적이고 네. 그 컷 편집이나 연출이나 미술 쓴 거나 이런 게 다 네.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일본 영화 같기도 했어요. 굉장히 일본 영화스럽죠. 굉장히 그런 게 일본 영화스러운 거구나. 일본 청춘 영화의 어떤 그 고 이런 영화의 어떤 예. 느낌도 좀 있고. 네. 이게 문상민 배우는 어땠어요? 저는 그 슈룹에 나왔을 때부터 네. 좀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 되게 슈룹에 나왔을 때는 되게 도시적인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은근 이게 또 조금은 찌질함이 있는 역할이잖아요. 찌질함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연락 안 받다가 겨우 공중전에서 전화 연락 받았을 때 이게 으 하고 울잖아요. 그때 찌질하다. 찌질하다. 네. 잘한다. 네. 스타로서의 어느 정도 보세요? 어차피 우리 똥촉인데. 우리가 잘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건가요? 그런가? 한 두세 번의 허들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요?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의 허들을 잘 넘어가시면 빵 그래서, 더 예, 뜨지 않을까. 다양성을 훨씬 더 인정받으시면 된다. 저도 슈룹에서 누가 되게 보인다 그래서 봤는데 아씨 뭐야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눈도 막 되게 예쁘고 그래서 약간 연기 못하겠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또 네. 너무 잘생겼네는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생기면 매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어딘가 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좀 있어요? 거기서 오는 매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게 매력이다. 기억된다. 기억된다. 네. 근데 너무 저각 같으면은 너무 빈틈이 없어서 스크린에서 매력이 없는데 오히려 이분은 여기서는 오히려 그렇구나. 반대였다고 봐요. 예. 특히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버스에서 마지막 그 표정 지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쵸. 를 그 표정만으로 읽어낼 수 있어서 이 어려운 연기를 하시는구나.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종필 감독님이 이제 상민 씨한테 그 봄날은 간다 유지태 배우를 많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너무 잘 살렸어요. 사실 진짜 그렇죠. 100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엄청난 포텐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네. 기본 왁구가 네. 그냥 글로벌 팬덤이 생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왁구예요. 왁구죠. 네. 네. 근데 목소리도 되게 좋고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못 봤는데 정수님이 아니다 빈틈이 좀 있는데 네, 네, 그게 맞아요. 매력이다라고 네, 해서 맞아요. 그러면 더 잘 돼요. 그걸 또 느꼈던 게 나 네. 라면 먹고 싶어 하는데 컵라면 먹고 갈래. 컵라면밖에 없는데 잘 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 보고 그쵸. 헐랭한 거 되게 잘하시는 잘하죠. 거예요. 근데 네. 그 장면이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그는 라면을 먹고 가고 싶다는데 왜 그딴 소리를 하지? 그게 왜? 소설에 있었나요? 없는 것 네. 같은데. 근데 왜 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왜 그냥 들어갔을까? 저는 약간 외적으로 본 것 같아요. 약간 봄날은 간다 약간 가지고 약간 장난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라면 왜 먹고 같이 갈래? 안 들어갔냐고. 네. 왜? 그냥 굳이 컵라면밖에 없는데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필요 아니 없죠. 근데 없죠. 보세요 네. 거기에서 고화성이 그러니까 그 미정이 마음을 이제 약간 닫는 장치로서 그게 쓰여지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네. 근데 그게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한테 마음이 없나라고 생각을 한 생각할 수 거였을까? 있죠. 네. 아니면 그냥 상징 같은 거였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그게 이제 되는 아까 얘기한 장면이었던 것 처음에 같아요. 나온 키워드 오해라는 키워드가 활용된 지점이 아닐까요?
서로의 마음을 다르게 말하잖아요. 다르게. 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네. 같이 있고 싶으면 있고 싶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연애가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남녀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스킨십이 언제였느냐도 굉장히 이거는 또 중요한 요소여서 그거를 언제로 보세요? 그 배드민턴 장면 나오잖아요. 저는 배드민턴이라 맞아요. 그 생각해요. 배드민턴 그 장면이 맞아요? 그게 성적 에너지가 그게? 올라가는 땀을 그게 이제 그게 흘리니까. 예. 상징처럼 나온 게 저는 맞는 좀 거죠. 그런 느낌이 있던데요. 그럼 그때가 처음이었다. 예. 그런 약간 동물적인 느낌이 아하.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에서. 그렇다면 그 뒷장면이 조금 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랑이 식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게 그 뒷장면이잖아요. 요한이 그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네. 미정이 지하철에서 엉엉 오는데 네, 맞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장면도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만 울어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결국에 사랑이 좀 이제 식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점을 찍고 식는 어떤 장치 두 개가 보였기 때문에 미정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한다. 더 네네. 내가 밑바닥을 보기 전에 떠나야 된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그만 울어도 문제인데 네. 그 역사 안에 미정을 혼자 두고 간 것도 문제야. 그게 더 문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문제죠. 예. 최악인 거죠. 아 어렵네 사람. 잘 헤어졌어.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정답이에요. 절대 그냥 가면 안 되죠. 가 해도 기둥 뒤에 숨어 있어야지. 돼. 진짜 가면은 안 되죠. 가란다고 가는 남자. 네, 안 그럼 되지. 분명히 이게 관계가 다시 합쳐졌을 때도 그거 가지고요 한 1년 갑니다. 너 그때 갔잖아. 싸울 때마다. 옛날에는 맞아. 가란다고 가는 남자였어요. 저요? 네. 저는 그 전에 가요. 가라고 하기 전에 그말 발 빠르게 내가 먼저. 반박자 발빠르게. 먼저 친다. 그말 하려고 했을 때 이미 사라지고 없어. 아, 지금은요. 지금도 비슷한가? 아니, 지금은 이제 네. 그 숨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일단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네, 은폐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성숙한 연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끊임없이 그 성숙함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네. 아까 사랑의 두 단계에 대해서 선생님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보면은 상대방이 너무 이쁘고 멋있고 한데 그 말씀 2단계 때 네. 어딘가 미워. 밉죠. 뭐 예를 맞아. 들면은 뭐 밥을 오물오물 하는 모습도 밉고 거슬리기 시작해. 뭐 하나 쩝쩝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네, 뭐도 옷도 좀 이상하게 입는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 못난 게 예쁜 순간이 끝인 것 같아. 못난 게 예쁘면 이 사랑은 진짜 오래가는. 나 왜 저 못생긴 거 왜 너무 귀엽지? 네. 예쁜 게 예쁜 거는 오래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배우의 매력도 좀 그런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유해진 선배 그 못생김이 네. 너무 매력적이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롱런하는 네.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고화성 배우도 사실 좀 굉장히 개성 있는 마스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봉준호 픽이 있죠. 네. 배두나 고화성 네. 그리고 그 옥자에 나왔던 안서현 배우인가 네. 그 픽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배두나 씨는 뭐 완벽하게 이제 완전히 네. 아이콘으로. 자기의 그 우뚝 서신 네. 배우고 아성 씨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약간 좀 작은 배우들 네. 그런 배우들이 어느 정도 허들이 있는데 되게 이번에 선택을 잘했고 다행히 감독님이 예쁘게 찍어버렸어. 저는 그래. 너무 못생기게 찍어버리면 또 약간 그게 또 멍해가 되거든요. 그 얘기 하니까 네. 그 오로라 보러 갔을 때 아 미쳤어 그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거 그 뭐 감독님이랑 세 분이서 셋이 갔다면서요? 갔다면서요? 아니 네. 그것도 너무 웃긴 네. 게 감독님이 거기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찍으시다가 와서 찍을래? 그렇다면 뭐 불러가지고- 간 김에 간 김에. 불렀다면서요? 아,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더 네. 어이없는 거는 그 두 분 다 남자분 두 분 면허가 다 없다고. 면허가 면허가 없어서 없다고. 네. 아성 씨가 운전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감독님 배우들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재밌던데 이 오로라는 좀 반칙이다 이건. 이건 진짜 너무 반칙이다. 그 우리가 그 오로라 거기서 봤죠? 그 이사랑 통역에서 네. 봤나요? 그 오로라보다 이게 훨씬 좋았어 솔직히. 맞아. 예. 그럼요. 그 오로라는 약간 CG였죠, 그 너무. 왕사나무 호랑이 같았어. 네. 약간. 네. 예. 근데 이 오로라는 찐이니까 네. 감독이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약간 브이로그처럼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또 매력이 있지 맞아요. 않았나. 맞아요. 네. 맞아요.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넷플릭스에 있고 또 영화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서 그냥 후딱 호흡도 보시기에, 빠르고. 맞아요. 예. 맞아요.
청룡 영화상 안 주면 보이콧할 겁니다. 진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